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애도의 물결은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울증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우울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우울한 그 애도의 감정이 또 이제 분노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런 충격에서 좀 빨리 좀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일상생활로 좀 그 조속히 좀 복귀해가지고 안정적인 좀 수습이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주식투자처 막상막하 투매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말, 이제 월요일을 좀 앞두고 난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양호하게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예,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단기적인 급락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2013포인트 정도를 근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후반부 들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급격하게 대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박스권 좀 하단부라고 할 수 있었던 198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종가상에 좀 저점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해가지고는 장중에 이제 플러스 반등하는 모습까지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1985포인트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연휴 구간에 대한 영향권 안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하루 이제 휴장일이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휴가 이틀 동안 있다 보니까 거래일이 줄어드는 부분을 앞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밑에 있는 한 중대형주 정도급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따른 어떤 그 종목분별로의 어떤 희비가 좀 교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반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좀 낮아 있었던 그 흐름에서 그런지 몰라도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 주 일단 지수 흐름하고 후반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료함을 좀 보시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월 2일이죠. 이번 주 내내 1965포인트에서 1985포인트권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 2015포인트 단기적인 저점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1985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1960선 정도까지 초반권까지 밀려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1965포인트에서 1985포인트에서 어떤 급격한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큰 폭의 어떤 하락을 이끌 만한 또 악재도 없는 그러한 좀 뜨뜻미지근한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정도까지 1980선 정도를 회복해야지만 다시 한번 좀 빠른 상승 탄력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수급적인 공백으로 인한 조정이 좀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1분기 이제 실적을 대부분 기업들 대형주들 업종 대표들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1분기는 좀 지켜보자라는 이제 좀 시각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연간 올해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업들에 있어서의 목표 주가라던가 어떤 그 밸류에이션 산정을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정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기에 혹은 트레이딩을 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명암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을 장대 음봉으로 밀려 내렸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금일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윗골리를 달고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대형주, 즉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섹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지수와는 그래 양호 비슷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21선을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좀 걸려있는 모습들이고 전 저점을 이탈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작년처럼 이러한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작년 같은 모습들은 올해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심리 싸움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과거에 빠졌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그 2014년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부분들, 가장 편안한 시기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경기가 쇠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회복을 해 나가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을 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선물이 오늘 고점이 약 258.55포인트가 고점이었을 겁니다. 빨리 258.5포인트를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26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8.5포인트 이 자리대가 마디에 대한 지지 라인대인데요. 그 라인대를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빨리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결국 시장은 괜찮은 흐름들, 즉 종목장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차별화가 더 심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얘기는 좀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넥센타이어입니다. 핫 키워드 첫 번째가 넥센타이어인데요. 금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52주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불안감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기관권에서 지속적인 좀 매물을 이렇게 토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어떤 실적을 바라볼 때 기업에 대한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던가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실적에 대한 호전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센타이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잠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인 어떤 하락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2년도 비교해가지고는 거의 한 반절 정도까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한 6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당히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우려를 종식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권에 급속한 어떤 매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넥센타이어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에 대한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업종 대표죠. 타이어 업종 중에서 대표주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넥센타이어가 실적을 상당히 좀 잘 발표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그 조정을 받더라도 약한 밋밋한 흐름의 어떤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동반해가지고 타이어 관련주들이 강한 어떤 시세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동안 좀 소외되고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았었는데, 실적이 넥센타이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1분기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업종 대표주,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아요.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반등이 들어왔는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넥센타이어의 기업적인 이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 리포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해도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코멘트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러니까 증권사들 못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을 대충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해본다라면 대부분 증권사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참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그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가 잘 나오는지 그 여부를 어느 정도 신뢰를 좀 갖춰야 되지,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날 신저가가 나왔던 분들도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로 저점을 좀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시 제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상당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하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엔 기관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 자료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자료를 찾고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일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매매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타이어 섹터도 다 좋은 부분들이지만 금호타이어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규모만으로 따져보더라도 넥센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매출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금호타이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상승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섹터 좋지만, 저는 탑픽으로 꼽는다라면, 금호타이어를 좀 매매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려 아연이네요. 오늘은, 이번 주 첫날인데요, 대형 섹터 종목군들이 그래도 보기 좋게, 나오고 있네요. 자, 고려 아연도 금일 조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정정훈 멘토님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흥분된 열기가 막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땀이 좀 날라고 하네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기대 이익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금값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값보다는 은하고 아연 쪽 가격에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값이 지속적인 어떤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금값이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일단, 고려아연 같은 어떤 비철금속 관련된, 이런 흐름들도 어떤 가격적인 바닥권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나타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지금 고려아연이 한 4.8% 올랐다고 해서 뭐 추격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따라가기는 좀 아닌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 가격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략 한 36만 원 정도에서 한 32만 원 정도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위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 차트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었죠. 한 50만 원대에서부터 한 25만 원 정도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작년 한 11월 달 들어서 이제 저점을 잡고 상당히 좀 금폭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30만 원, 32만 원 정도가 단기적인 가격 지지라인을 좀 선성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32만 원 정도면 올해 추정 EPS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PE 한 10배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단기적으로 좀 저평가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 정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 중반에서 36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가격적인 좀 부담감이 생기는 자리. 그래서 마찬가지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바닥을 잡고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고려아연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금일 뭐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잠깐 수급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뭐 기관 쪽에서 약 4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만 주가 좀 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습니다. 결국 한 달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온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내다 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결국 외국인처럼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기관처럼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단적으로만 보더라도 외국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지금 넥센타이어나 고려아연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의 예상치를 좀 상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과 맞물리는 그런 관계를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 그리고
업종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별화, 즉 업종 내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는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을 기반한 종목군들이라면 나름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입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라면 좀 더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삼형 ENC가 선택이 됐네요. 자, 삼형 ENC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상승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조민규 멘토가 상당히 좀 잘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삼형 ENC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선박용 통신, 항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해운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항로 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탐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뭐 그와 관련된 기업들 뭐 한라 IMS라던가 뭐 통신 장비 쪽에서 리노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 이슈가 좀 집중화되면서 이런 쪽에 좀 종목군들에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형 ENC 같은 경우 사실 그 전까지는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요새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혼합돼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편입했었던 리노스 같은 경우도 가장 좀 요새 가장 좀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삼형 ENC라던가 뭐 한라 IMS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그에 따른 어떤 단기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주가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구간은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급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월 28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삼화네트웍스는 오늘장에서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쌓은 드라마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 기대 소식에 4.44% 상승 마감하면서 79%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100%를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5.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유 멘토가 제일기백 목표가와 손절가를 수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기존 26,000원에서 27,000원으로, 손절가 기존 23,000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33.8%로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3.8%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5위에 순위 변동이 생겼는데요. 예병구 멘토의 바텍이 20.2%를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김용준 멘토의 동국 SNC가 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삼화네트웍스가 승승장구하며 7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99.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100%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예병구 멘토가 새롭게 치고 올라왔네요. 40.6%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당당히 2위 자리를 선점했고요. 조민규 멘토는 3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히든카드, 내일장의 핵심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마네트웍스가 거의 이제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 과거에는 굴뚝주들,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섹터들이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적게는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 정도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바로 중국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바로 한류 열풍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추이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 결국엔 사마네트웍스도 목표가를 3,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추세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예정이지만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9%를 넘어서 이제 100%가 갈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있죠? 4% 정도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올해 2014년도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이식제 부분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성형 쪽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가슴 쪽이라든가 아니면 코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팅 시장, 얼굴을 이제 보톡스가 그 다음 첫 번째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필러 시장,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들이 바로 이 민트 리프트라는 이 기술로 성형 쪽에 아마도 충분한 이 바톤 터치를 좀 이룰 수 있고 실적적인 성장이 충분하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014년이다, 2014년이 원년이 되느냐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품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인증, 허가 절차가 2014년도에 상당 부분 많이 완료가 됩니다.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2%의 손실이 있는데요. 아마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된다면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인터뷰, 이 CEO, 대표이사의 그 인터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 기업이 정말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국 기업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중국 기업들이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도 기업 IR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것이고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강하게 좀 어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설을 했죠. 증설을 해서 고급지에 대한 이 수출 혹은 생산 이 부분들 좀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히든카드가 되어줄 종목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내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 개정이고요. 세 번째는 유행입니다. 자, 조금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내수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내수 섹터에 있기 때문에 내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뭐 엔터주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도 올라가겠지만 내수 섹터 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건자재 쪽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종목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이 변경이 됐죠. 수직 증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행이라는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 차트나 아니면 수급,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대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터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저 PBR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이건창호를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의 이 흐름들, 테마성의 흐름들도 아마 타기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건창호, 과거에는 태양광 테마로도 한 번쯤은 엮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죠.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름다움과 기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88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지금 이건 창호하면 대부분 다 많이 어떤 부분들을 좀 아시냐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물론 그쪽으로 성장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기업보다도 좀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생산 품목을 보시게 된다면 시스템 창호라든가 커튼홀, 태양광 창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로 지금 요 보시면 이건 창호가 시공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문을 그냥 한 겹으로 열고 닫고 이 부분들만 마무리가 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창문을 닫을 수가 있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만들어 놨던 부분들, 이걸 시스템 창호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커튼홀입니다. 커튼홀도 시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이건창호가 시공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큰 국제공항도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태양광 쪽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태양광 창호를 좀 만들어서 창문을 깔아두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태양열을 흡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러한 사업들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결국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수직 증축법, 리모델링법 이 부분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건창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전국 시도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게 된다면 지금 전부 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 금융 2008년도까지만 해도 16만 호가 넘었었는데요. 2014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5만 호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만 8천 개 정도만 남아있고 전달 대비했을 때 약 4천 채 이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면 미분양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다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건창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건설 수주의 추이와 전망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수주는 2013년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증가율도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5% 이상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2011년도에 3,000불에 육박했다가 지금은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주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원자재 값을 싸게 들여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마진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상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예상을 보게 되면 102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5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약 0.36배 수준, 조금 상승했으니까 0.5배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부분들, 그 다음에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거, 즉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부분들, 저 PBR 세 가지에 맞물리고 정부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네트스 참 잘 올라가네요. 자, 이건창호를 보게 된다라면 이건창호도 지금 역배열권역에서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241선을 지금 121선과 241선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완연한 정배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거래를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일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팔기보다는 조금 더 사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5거래를 연속적으로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 수급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4,2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는요, 4,150원 매수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짧게 5,2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내일 시장의 히든 카드 종목, 어떤 종목을 제가 또 준비를 했을까요?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지난 포트폴리오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하고 있는 정재훈 전문가 뒤에서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됐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 상당히 조촐해졌습니다.
일단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아마 5%에서 8% 정도 수익률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LMS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한 12%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지금 매수가 정도로 상향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되어지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은 내일 그 신규 종목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아쉽지만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74,000원대를 크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좀 끌고 나가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을 위해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내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차가 지금 한 1.9% 그다음에 LB세미콘이 한 6%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모질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일단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권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간대에서의 그 바닥을 좀 지지를 하고 아마 연휴가 지나서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비스미콘도 손절가를 하향하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나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AS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예, 히든 카드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저평가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잘 키운 아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IPO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히든 카드의 키워드 세 가지를 선정을 할 때마다 방송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운 아들 이 단어를 좀 생각해내느라고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가치, 기본적인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을 감안을 하면 더 저평가되는 국면에 좀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잘 키운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자회사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투자했던 그 자회사 기업이 그 모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내미 회사가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정도가 됐을 때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주식 시장에도 상장을 좀 준비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IPO라는 제가 세 번째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 잘 키운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다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또 수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분 가치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가지고 좀 말씀드렸던 제가 히든 카드로 제시해 드릴 종목의 이름은요. 네, 동아 엘텍입니다. 예, 동아 엘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실제 기업을 탐방을 하고 그 회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실적이라던가 업황,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던 것들을 만약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제가 실질적으로 탐방을 했고 주식 담당자분, 그 다음에 거기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듣고 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LCD,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를 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 장비, 반도체 장비, 뭐 LCD 장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이 디스플레이가 완제품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최근에 중국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이 계속해가지고 좀 추다가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 디스플레이 업종과 관련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동아일텍도 중국과 관련된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전공정 장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세팅이 마무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마무리되고 그쪽에서 실질적인 LCD 패널이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장비니까 완성된 그 설비 투자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검사 장비가 이제 또 수주할 수 있는 기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OLED 시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늘어나는 물량들을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기에는 아마 중국에 대한 투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고 하반기와 내년 초가 되면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검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이나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반 정도, 30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그 전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CD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투자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내년까지는 LCD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LCD 업황이 좀 죽는다고 하더라도 OLED 쪽으로 다시 바통을 이어가지고 추세적인 그 업황에 대한 호조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요. 2011년도에 뭐 300억 정도 매출액에 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고 2012년도에 이제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00억 밑으로 좀 그 매출액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3년도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전략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한 500억 정도 매출단으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15%에서 20%적으로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가서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들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바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전략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물량들이 또 이제 그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 이제 애플 신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연결돼가지고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 2014년 정도, 그 다음에 아마 내년 정도 같은 경우에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실적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들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사이클 만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2014년,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이제 OLED가 어느 정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실적에 대한 꾸준함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잘 키운 아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OLED 쪽 들어가는 필수 장비 업체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비지만 전공정 장비고 사실 뭐 화면 속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비들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당 거의 한 수백억을 호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대 정도만 팔더라도 금방 한 500억, 그다음에 700~800억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익시대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보시면 2011년도 한 300억, 그다음에 2012년도 400억, 2013년도에는 약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일텍 모회사죠. 모기업에 대한 매출에 거의 비슷할 수준만큼 상당히 좀 꾸준한 매출과 성장성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실적을 통해 가지고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회사를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IFRS 기준 연결로 보시면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600억 정도에 있다가 지금 2013년도에 한 900억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1,10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140억 정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를 좀 보시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48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의 지분 가치가 350억, 현재 그 시가총액이 한 79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회사의 현금, 그 다음에 지분 가치보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요,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올랐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13,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선의 시스템을 인수를 하면서 OLED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서부터는 동아일텍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실적, 그리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에 있을 선의 시스템의 어떤 IPO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주가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 한 8,900원 정도의 매수를 진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자, 오늘 조민규 멘토와 서로 히든카드에 대해 좀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종목군들 제안을 많이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수익 내러 놀러오세요.